일본이 무려 1조 엔을 들여 국영 조선소를 만든다고 합니다. 한국 조선업에 진짜 위협이 될까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본의 문제는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심각한 인력 부족, 늘릴 수 없는 생산 능력, 그리고 최근 쏟아지는 일본발 조선업 관련 소식들의 실체를 짚어보겠습니다. 한때 세계 조선 시장을 주름잡던 일본, 지금은 더 이상 그 위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70년대까지 일본은 세계 생선 시장의 60%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오일 쇼크 이후 해운 수요가 급감했고 조선소마다 일감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틈을 타 한국 조선사들이 저가 수주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였습니다. 가격 경쟁에서 밀린 일본은 상선 수주가 반토막 나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에 일본은 설계 자동화와 표준화를 도입해 기술로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초기엔 효과가 있었지만 숙련된 현장과 설계 인력이 동시에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설계가 정밀해지며 도면만으로도 조립이 가능해지다 보니 숙련 인력에 대한 의존도는 줄었습니다. 설계 중심 구조가 강화되면서 본사 설계 조직만 커지고 현장은 신입 위주로 채워졌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조선소 전체의 경험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변화는 1990년대 후반 들어 본격적인 문제로 드러납니다. 선박이 대형화되고 선주 요구도 복잡해지면서 표준 설계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졌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2011년 초대형 크루즈선을 수주했지만 설계와 생산 모두 현장에서 대응하지 못했고 수조 원대 손실을 입습니다. 한 척당 수천억 엔의 적자가 발생하며 결국 크루즈선과 상선 건조에서 철수합니다. 다른 일본 조선사들도 점차 상선 시장에서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1970년대 60%였던 일본의 시장 점유율은 2024년 4%대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일본 조선업은 생존을 위해 방향을 전환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쓰이 ENS입니다. 상선 대신 항만 크레인과 저속 엔진에 집중하며 활로를 찾았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산 크레인을 보안 위협으로 규제하면서 일본산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선 생산력은 여전히 회복이 어렵습니다. 인건비는 높고 청년 유입은 적으며 숙련 인력은 빠르게 은퇴 중입니다. 게다가 일본 자국 해운사의 발주만으로도 수년치 수주가 이미 꽉 찬 상황이라 해외 수주를 더 받을 여력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마바리 조선은 일본 해양연합을 인수하며 통합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조선소는 지역별로 흩어져 있어 생산 능력을 키우는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번 인수는 방산 분야 진출을 노린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해양연합은 해상자위대 군함 건조 경험이 있어 이마바리 조선이 그 기술을 확보하려는 의도입니다. 일본 정부도 조선업 재건을 추진 중입니다. 자민당은 국영 조선소 설립과 1조 엔 규모 투자 기금을 제안했지만 자세히 보면 예산 대부분이 인력 양성에 쓰이고 생산 설비 확대는 제한적입니다. 최근 중국도 두 대형 조선사를 합병했지만 초저가 수주 경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가깝습니다. 지금 일본은 조선소 통합과 정부 지원으로 활로를 찾고 있지만 숙련 인력 부족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글로벌 상선 시장의 생산 능력 확대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항만 크레인이나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새로운 시각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